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모이프 생활 이훈용 중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며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꾸려진 곳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인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출발! 인구 경제과에 저희가 왔는데요. 같이 한번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구경제과 김범석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경제과의 박기호 사무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구경제과에 인구정책 TF가 있다고 하는데 인구정책 TF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통계청에서 원래 5년마다 장래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19년도 3월에 이전 추계보다도 좀 저출산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특별 추계를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산 반전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정부는 19년부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와 적응력 강화라는 전략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 대책을 계속하고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새롭게 가동을 해서 좀 적응력 강화를 추진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인구정책 TF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일단은 기재부 1차관님이 TF 팀장님이시고요. 그래서 대책의 전체적인 큰 틀을 설계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부처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이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정책 TF가 전에 뭐 1기, 2기가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네. 1기 TF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와 적응력 강화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요. 교육, 국방, 고용, 재정 등 경제,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2기 TF에서는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1기 TF에서 다루지 못했던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였고요. 1기 TF에서 발표했던 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 2기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 초석을 조금 바꿔놓은 것 같은데 3기에서는 바뀐 게 있을까요? 3기 TF는 1, 2기 TF에 이어서 본격화되는 3대 인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특히 3기 인구정책 TF 대책으로는 여성, 고령층, 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표 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고요. 고령층의 경우는 근로 희망이 있는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였고 의료, 돌봄 등 고령층 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지금 현재 저희가 좀 대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좀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20년부터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요. 20년도부터 베이비붐 세대 710만 명이 고령층으로 편입이 되면서 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해가지고 지역 소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그 19년 특별 추계보다도 20년, 21년 변화를 보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의 변화 양상이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애기가 둘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기 입학식을 가보니까 20몇 명? 30명? 많아야지 30명 이 정도인데 저 52명 있었거든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면은 이게 좀 인구 감소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로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이 많은 부분, 또 교육이나 취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본인의 커리어 관리 또는 이제 자녀의 커리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좀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어쨌든 이런 급격한 저출산 심화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년도에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과감한 좀 과제들도 다수 포함을 했었습니다. 이 중 일부 과제는 올해 이제 제도 구체화를 거쳐서 22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고요. 이런 제도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정책 과제들도 인구 TF를 통해서도 또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100세 시대잖아요. 걱정인 게 100세까지 사는 건 되게 좋은데 늙어서 제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못하면은 이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TF에서도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구회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을 해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때 부담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고 또 고령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좀 지원을 강화해주는 부분들 관련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새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 장려금 같은 것들을 신설하고 또 계속 확대 또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격이 걱정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인구정책 TF팀의 활동으로 그 충격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현용 어린이 왜 혼자 놀아요? 저 원래 혼자 놀아요. 친구 없어요? 없어요. 불쌍해요.